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시사 반장에서는 강릉시가 도암댐 비상 방류수를 한시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결정과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시민들의 불안, 수질 문제와 검증 방법, 그리고 실제 효과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강릉 가뭄에 대한 대담을 계속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가뭄을 맞은 강릉시가 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근본적인 해법이 무엇이 있을지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암댐을 둘러싼 논란을 이해하려면은 아시는 것처럼 2001년도 발전 방류 중단, 당시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한동준 교수께서 그때 이제 뭐 반대 운동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때 그러니까 가장 중요했던 게 어떤 것들인가요? 도암댐 문제의 시작은 이제 오봉댐 건설과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봉댐이 80년대에 이제 건설되면서 사실은 강릉 남대천에 내려보내는 하천 유지용수, 그 다음에 홍제동에 있는 치수보, 여기에 이제 물을 보낼 수가 없는 입장이 돼서 86년도에 이제 치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강릉은 홍제동 정수 치수장에서 이제 오봉댐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임시로 이제 상수를 원수를 이제 받게 되는데, 당시에 강릉시의 계획은 글로 옮겨서 거기서 상수를 하면 하천의 유지용수나 이쪽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가지고 다시 이제 정상으로 되면 홍제동 정수치수장으로 이제 오는 걸로 계획을 했고, 그러면 오봉댐에서 하천 유지용수와 생활용수를 흘려보내면 하천의 생태계가, 상류 생태계는 살아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걸 했는데, 90년도부터 이제 도암댐이 이제 방류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수질 오염이 됐고, 99년도에 유해 남조류에 의한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이제 발견되고, 발전 방류 중단 전에 또 강릉 남대천에서 동해안에서는 유일하게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또 독극물이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시커먼 부유물질이 덩어리를 이루며 쉴 새 없이 바다 쪽으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오염된 하천에서나 볼 수 있는 흉측한 모양의 수초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남대천은 연일 희뿌연 거품을 드러내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옛날으로 말하자면 여기 이제 그 고기도 자꾸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기를 못 먹어요. 똥물 냄새가 나느니 어쩌는 피서객들도 뭐 많이 안 오고, 놀다가 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고 이러니까. 문제는 도암댐 호수의 수질입니다. 정화 처리가 곤란한 대규모 축산단지가 에워싸있는 데다 양편으로는 농약 사용이 많은 골프장과 고랭지 채소밭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도암호의 수질은 최하 등급인 4급수. 더욱 심각한 것은 간과 신경계통에 치명적인 남조류도 다량으로 검출됐다는 점입니다. 도암댐의 발전 방류가 중단됐던 것은 그런 상수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때 주요 원인이었고, 또 특별하게는 그런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이 이제 원인이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수치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강릉이 관광용수가 더 늘어날 겁니다. 더 늘어난다 그러면은 적어도 하루에 5만 톤에서 7만 톤, 많게는 10만 톤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수온을 개합을 해놔야 강릉시가 장기적인 가뭄에 자유로운 도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눈을 씻고 봐도 이 강릉 여기는 큰 하천이 강릉 남대천 말고는 안 보입니다. 영곡천에 지금 기껏해가지고 지금 18,000톤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문제 해결을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눈을 도암댐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조건은 있죠. 그러니까 강릉시가 도암댐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은 그 문제점이 있을 거잖아요. 술주 문제 어떻게 할래? 수온 문제 어떻게 할래? 그런 어떤 큰 틀에서 그 합의를 본다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하나하나씩 우리 사회가 또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2년 반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문제를 조금 더 큰 단위에서 공론화시켜서 과연 강릉이 앞으로 가뭄으로부터 자유로우려 그러면은 도암댐 물을 활용한다 안 한다에 결정해야 될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는 도암댐물이 그래도 먹기는 그렇다 그러면은 오봉댐에 있는 물을 그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한꺼번에 쓰지 않습니까? 오봉댐 물은 깨끗하기 때문에 그 부분 오봉댐 물 전부 다 생활용수 쓰시는 거죠. 생활용수로. 그리고 도암댐 물은 수질 개수는 미상급수, 그 농업용수가 4급수까지 가능한데, 뭐 2급수나 3급수는 뭐 이거는 나중에 또 논의 과정이지만은 수질 좀 개선해가지고 흘러보내고 그걸 가지고 농사를 또 지으시면 되거든요. 농업용수를. 그렇게 대안들도 있을 수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강릉시의 근본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암댐을 활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큰 틀에서 결정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문제점들은 하나씩 우리 해결하자. 뭐 그런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거기에 조금 더 붙이시면 우리 강릉시가 지금 부정 쪽에 천연 바이오 산단을 지금 예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은 내년 후반기 정도 가면은 이제 산단이 확정이 될까 안 될까에 이제 결정이 남아 있지만은, 그래서 늘 저는 걱정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인데다가 요청하는 게 상수도 기본 계획을 전면 우리는 다시 수립해야 된다. 공업단지 30만 평이 들어서면, 산단이 들어서면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식수 전용댐, 오봉댐을 식수 전용으로 하고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를 쓰는 댐이 저만한 게 하나 더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의 앞으로 그게 생활용수를 확보해야 되는 30만 평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뭐 이 공업용수가 확보가 안 되면은 저희들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늘 그런 부분도 기본 계획에 분명히 담아야 되고요. 지금 오봉댐과 같은 규모의 어떤 대체 수원이 개발되지 않으면 여전히 가뭄 사태는 여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비가 오고 계속 저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 가뭄 사태가 해결됐다고 저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저 오봉댐이 만수위가 돼야 됩니다. 만수위가 되지 않고는 올 가을, 겨울 가뭄과 내년 농사 이거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도암댐의 이 이제 수질과 연관돼서 저거를 발전 방류를 해가지고 그 이제 농업용수나 기타 산업용수로 사용하자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질 그 상황에서 볼 때 우리 시민들은 오봉댐 물을 먹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수돗물을 먹을 때 한 번도 제가 수돗물을 거부감 있게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동안 수돗물을 그냥 먹었습니다. 정수기 거쳐서 먹었지만, 근데 지금 이거를 닥쳐가지고는 그렇게 못 먹거든요. 근데 저 도암호를 육안으로 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핵심은 낙동강에 대한 그 개념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오봉저수지의 물에 비교했을 때 너무나 나쁘다. 저 물이 흘러와서 과거에 우리가 그 2000년대 고무렵에 강릉 남대천이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이 됐었는지 하는 거를 체험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물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거부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수자원으로 확보하는 거는 좋은 방안이다. 근데 여기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강릉시가 결국 그렇게 물이 부족한 동네는 아닙니다. 과거에 저 한 두 번 정도 가물어서 그 힘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수율이 29%에서 26%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11%대를 갔으니까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게 왜 그럴까? 물이 정말 부족해서 그러냐? 포장 수력 그 수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고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연곡천을 이제 소홀히 하기 쉬운데 연곡천의 유역 면적이 167km제곱미터입니다. 167km제곱미터면 어느 정도 큰 거냐면 오봉 저수지 상류 유역의 그 유역 면적의 1.4 내지 1.5배예요. 그 정도로 큰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물의 양이 적어도 우리가 시설만 잘한다면 4천만 톤까지도 먹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연곡 취수장을 통해 갖고 정수장으로 물을 가져가는데 그 양이 시설 자체가 노후화돼서 적은 양이긴 한데 이게 지하 댐을 거기에다 만들어 가지고 18,000톤을 하루에 하겠다, 개발을 하겠다. 그런데 그거를 더 키워서 전체적으로 연곡천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시설만 잘 한다면 3 내지 5만 톤
입방 메타에 해당되는 물은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강릉이 포장 수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고 보존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거를 잘 개발해서 적절히 공급을 해야 된다. 다만 그 도암댐에 있는 물은 수질이 담보가 된다면 우리가 그것도 자원으로 활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가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 대응이 늦었다. 지금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와중에 시민들과의 좀 대화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는 이제 며칠 동안에 아니 몇 시간 동안에 단수를 하겠다 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제 재난 문자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불평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판들, 그다음에 이제 일부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뭐 강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질타, 조롱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번 가뭄 사태에 대한 강릉시의 행정,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용남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예고된 재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오봉댐 저수율을 기록을 보시면요. 40%에서 25%를 계속 넘나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영곡 저수천의 그 지하 저류 시설을 예산을 받은 것도 이미 몇 년 전에 예고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이장을 하시는 분이 아주 그 지혜를 모아서 그때 환경부 장관이 왔을 때 우리 강릉시는 물이 부족하고 또 영곡천에 물이 너무 아까우니까 여기에다가 물을 저류장할 수 있는 예산을 주세해서 다행히 이번 가뭄 전에 그런 예산이 확보돼서요. 지금 이제 증설하는 부분 대비가 있고 강릉시는 그 정도의 대비밖에 그때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연례 반복적으로 최근 3년 전 거를 보면 계속 20% 내지 30%의 저수율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강릉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인구라고 하는 관광객들이 7월 8월 달에는 한 달에 300만 명, 400만 명이 방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비하거나 또 우리 강릉에 동계올림픽을 치고 나서 지금 대형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섰죠. 이거에 대한 수요와 예측도 저희들이 잘 판단을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고요. 재난 사태 선포 이후에 중앙정부의 조직들이 내려와서 강릉의 재난대책본부가 꾸려졌는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그 공무원들마저도 이 가뭄으로 인해서 재난 사태가 대비한 매뉴얼이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혀 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던 게 좀 부족했고요. 지금 동원된 전국에서 동원된 소방차 급수차하고 오봉댐에다가 가서 직접 붓는 운반 급수차량이 하루 확보할 수 있는 양이 15,000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15,000톤의 생활용수는 정말 비싼 물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도암댐의 10,000톤은 굉장히 우리 강릉시에는 이 가뭄을 해소하는 데에는 그 이상의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앙대책본부가 차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재난 문자를 받는데 우리 강릉시는 감으로서 물이 없어 난리인데 다른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진다고 폭우 사태에 대비하라는 문자를 받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난 문자도 전혀 받지 못했지만 다행히 이 행안부에서 승낙을 받아야만 보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당연히 승낙을 받아서 아마 한두 차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너무 부족했고요. 어느 아파트는 그 시설에 따라서 30분을 공급하는가 하면 어느 아파트는 2시간, 3시간 하는 일관적이지 못한 이런 정보들에 의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음용수를 요즘 생수를 또 나눠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답지에서 온 음용수를 나눠주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보면 굉장히 행정력이 총동원됐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들 뭐 이런 분들을 이 공무원들이 가서 전부 일일이 다 배달하는 이런 시스템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강릉시가 뭐 이런 사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은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재난 사태로 인해서 전 중앙정부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 관련 국무위원, 여야 당대표, 정치권도 다 여기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에서 대응을 적절하지 하지 못해서 온갖 비난을 받고 언론이나 이런 SNS 매체에
자, 우리 강릉시가 참 많은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재난을 극복하는데 너무 아쉬운 점이 많지 않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박창근 교수님. 자, 강릉시의 대응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강릉시장께서 시위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쭉 한번 봤는데 지금 영곡 지하댐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원수지 않습니까? 정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정수는 아니 내용이 없어요. 그럼 하면 뭐합니까? 꽝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하댐은 2027년 12월에 완공이고 정수장은 18,000톤을 이제 개발하는데 정수장은 2027년까지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8,000톤을 개발하더라도 2029년도까지는 쓸 수가 없어요. 그것도 장기 과제로 영곡 정수장 확장 계획을 했는데 이게 2030년이 될지 뭐 그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릉시가 정확하게 물이 상수도로 해가지고 가정에 가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수장 없는 수원 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지금 관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선 관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다 해서 18,000톤이 만약 개발된다 하더라도 강릉시의 가뭄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원수 확보 비용과 원수대를 잘 구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수대는 공짜죠 당연히. 그런데 원수 확보 비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있었었고 그다음에 하루에 20만 톤 사용하신다고 하시는데 뭐 장기적으로 그래 되겠죠. 그 인터뷰에서는 20만 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홍제가 10만 톤, 그다음에 영곡에서 뭐 2만 톤이라 합시다. 어깨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20만 톤이 아니고 15만 톤이라 하더라도 이번 가뭄을 이제는 앞으로 이번 가뭄을 보고 앞으로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발생한 가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강릉시가 관광도시로서 계속 또 아까 산업단지도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7만 톤에서 10만 톤 정도는 개발해야만이 강릉시가 가뭄에 대응할 수 있다. 본다면은 도함댐은 지로의 기회죠. 그때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보따리 들고 안 왔겠습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오셨는데 보따리 들고 오셨으면 잘 해가지고 보따리를 왕창 풀게 가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피서 가신 느낌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신뢰를 좀 못 받으셨던 느낌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강릉 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행한데 지금이라도 상황을 보면은 도함댐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릉 수력은 발전하면은 제가 보기엔 한 200억 정도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익을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 하면서 강릉 가뭄 때문에 한수원을 몇 번 불러가지고 논의를 할 때 그 수익금을 어떻게 할 거냐. 지역사회에 다 내놔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운영비 당연히 필요하죠. 다음에 감가상각비 필요하고 다음에 적정 이윤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더라도 100억 이상은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00억 이상 되는 걸 가지고 강릉이나 정선이나 평창에 수질 개선 사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걸 한 몇 년만 10년 정도 하면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을 하겠다라는 방법으로 가야 문제가 해결되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또 이런 논리가 깨지면 이거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이고 이것은 그 강릉 가뭄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준 교수님. 자, 강릉시의 행정. 예, 일단 뭐 이번 가뭄 사태로 모두 이제 고생하시고 특히 이제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사실은 뭐 좀 잘못된 보도나 또는 잘못 대응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좀 잘못되고 또 예측된 것이 있는지 이거는 반드시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시기를 지나면 반성하고 또 그에 대한 이제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한 뭐 강릉시의 행정에 대한 질타들은 이제 많이 하셨고, 저는 뭐 지금까지 쭉 이제 도암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이제 듣고만 있었는데, 그 도암댐의 물을 활용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도암댐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강릉의 지역계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암댐 물을 받았을 때 그 식수나 이런 불안전으로 오봉댐에 아까 말씀하신 강릉의 식수댐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제가 수차례 농어촌 공사의 의견을 좀 한번 들어봐라.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거기에는 또 정부의 힘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해왔는데, 문제는 한수원이 그동안에 그런 개선의 노력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저수지를 만들고 하루에 40만 톤씩 흘러보내고 그다음에 수질을 2등급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수질 검증을 해본 바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수질을 조금 거짓으로 이제 하고 이래서 이제 한계가 있어서 이제 안 되는 걸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 한수원은 지금까지 발전 방류 또는 정상 가동을 하기 위해서 강릉시에 어떠한 새로운 안을 제시한 적도 없고, 또 그때까지 강릉시는 도암댐이라고 하는 물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가 가까운 수원을 찾을 때 분명한 소중한 수자원은 도암댐이 맞습니다. 그러나 도암댐이 갖고 있는 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 밑바탕이 뭐냐를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펼쳐야 되는데, 그게 강릉시가 먼저 나서서 지금까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왜?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은 이제 잘못된 거고, 왜냐하면 도암댐의 물로 인해서 강릉 남대천도 좀 살아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식수도 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로도 좀 써야 되고, 뭐 쓸 데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수로도 가야 되고, 그러려면 쉽게 얘기해서 4시간 동안 100만 톤을 쏟아 부었던, 6시간 동안 120만 톤을 쏟아 부었던 그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갑갑한 거죠. 근데 그 문제는 한수원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강릉에서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 용수 사용에 또는 하천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해결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수질이 한 파트인 겁니다. 수질이 지금 나쁘니까 수질도 하천 생태 살아게 해달라. 그래서 도암댐의 문제는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는 다 인식을 합니다. 근데 그 접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지금은 이제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강릉이 물 문제 때문에 필요하니까 먼저 이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제 논의가 되는데, 아쉬운 거는 지금까지 도암댐이 발전 방류가 중단된, 또 그다음에 2005년도에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결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의 수질 개선의 노력이나 또는 강릉시의 수자원으로 이용되거나 또는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노력들은 그 주체가 저는 그래도 한수원이 제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제가 저기 2017년도부터 한 1, 2년간 도암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그 당시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시민들 한 600명 뭐 2, 300명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 토론회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분명히 제안을 했었습니다. 강릉시에. 그래가지고 강릉시에서도 시민사회단체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어느 한 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아니구나 했는데, 제가 또 하나 들고 싶은 것은 오봉댐은 농어촌 공사 거고 도암댐은 한수원 거라 그러는데,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오봉댐도 도암댐도 우리 국민의 것입니다. 왜 국민의 것 아닌가요?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한 조직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도암댐, 오봉댐을 운영하면 안 된다. 국민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그 댐을 운영을 해야 된다.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농어촌공사도 양보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은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문제라든지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뭐 잘 아시죠? 저도 잘 알거든요. 대판 우리가 논쟁도 많이 했었는데 한수원도 옛날에 그랬던 것을 잘못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못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게 없겠다라고 인식도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현 시점에서는 신뢰하는 어떤 믿음의 장을 만들어야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팀이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지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자료를 생산할 때는 진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게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저는 금방 풀릴 것 같아요. 그리고 좋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또 특히 이제 우리는 그런 이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예. 있기 때문에 또 기술적 접근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 열어보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이제 마침 지금 가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암댐의 얘기들을 또 새로 꺼내지 그 이전에 교수님이 발표하시던 그 시절 정도부터 지금까지 저는 도암댐이라고 하는 문제를 평생을 해왔지만 이런 논의하는 거가 지금 오늘 처음일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많이 했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와가지고 오봉댐에 재가동 뭐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도암댐이 제가 도암댐에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더 고민할 부분이 많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도암댐을 논의하는 것은 저것은 밸브만 열면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 이 가뭄 상황에서 우리가 바로 물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나오는 거죠. 예. 만약에 우리가 2, 3년 전에 착수를 해가지고 올 초에 그 연곡 관련된 그런 시설이 확충이 됐었다면 예.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수 있고요. 강릉이 일차적으로 이 기후변화에 따른 이 가뭄의 극한 가뭄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거를 너무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설을 이게 빨리빨리 안 하고 늦춰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걸 당한 건데 이게 강릉이라는 지자체만이 아니고 영동 지역 전체 문제예요. 강릉이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속초가 물축제를 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경고를 내려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영동 지역이 시민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이 약해졌구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걸 반영하는 게 뭐냐면 물을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제일 큰 하천이 양양 남대천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양양군이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속초시에 충분히 나눠주고 같이 쓰면 그 물로도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거기는 큰 거기 때문에 영동 지역 전체를 보고 삼척에서부터 고성에 이르는 6개 시군의 각 그 지방상수도가 있어요. 수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그 지방상수도를 다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 지방상수도를 만들고 그거를 운영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것을 추진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유역 통합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근데 이게 누가 해야 되냐? 저는 중앙정부와 도가 해야 된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합쳐서 이거를 터줘야지 지자체 니네가 알아서 해. 이런 개념으로는 못 넘는다. 이 기후변화의 대응력이 약하다. 그 다음에 거기다 또 한 가지 이제 이건데 여기가요. 물이 그렇게 아주 부족한 데가 아닙니다. 이 동해안 영동 지역이. 어느 정도 부족하냐? 이렇게 나눠 쓰면 그래도 충분히 쓴다. 충분한지 여부는 모르지만 나눠 쓰면 그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인구가 5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유입 인구가 있잖아요. 생활에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강릉이 뭐 한 달에 300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하루에 10만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10만 내지 15만. 그래서 영동 지역 전체 치면 그게 한 2천만 명이 될지 그리고 지금 교통 상황이 더 좋아지니까 더 많이 올 건데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산업 용수의 필요성 이런 거를 감안할 때 여기에 5 내지 10만 톤의 물을 더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물은 여기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백두대간만 넘어가면 물이 많아요. 북한강 물 많습니다. 물이 많은데 거기에는 물의 배분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배분된 그 물이
누가 얼마 쓰고 누가 얼마 쓰고 다 이렇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배분을 100을 했다고 그러면 그거 실제 쓰는 그 양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물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 물에 하루당 5만 내지 10만 톤의 물을 이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비상 그 관망만 설치해 주면 돼요. 지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그거를 누가 할 수 있냐? 도와 정부가 협력해서 해야 된다. 그 체계로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가 이제 일상화가 되거든요. 올해 겪었던 가뭄이 내년 그다음 해에 안 발생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 결국은 앞으로 강릉의 가뭄 대책은 이번 가뭄의 어떤 양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강릉 그러니까 가뭄이 발생할 때 대처하는 방법은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다시 해서 지역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속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양양에서 물을 안 준다 해가지고 지하댐, 이중지하댐은 제가 그때 제안을 했었습니다. 2018년도에 김철수 시장이 저를 불렀어요. 그때 제가 지하댐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드리니까 바로 공사를 해가지고 2021년도에 지하댐이 완성이 됐거든요. 물량 이런 거 다 계산했었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속초는 도시가 작아요. 또 관광객이 도시가 작다 보니 그렇게 많이 안 와요. 강릉에 비하면은 뭐 한 달에 300만 명. 속초는 땅이 작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이 안 온다. 속초에 맞춤형 물 개발 사업이 있듯이 강릉은 강릉 나름대로 개발 사업이 있다고 봐요. 오봉댐을 식수전용댐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왠가 하니까 오봉댐도 도암댐도 국민의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강릉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생활용수, 그다음에 농업용수, 또 앞으로 들어오는 산단에 필요한 보험용수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을 기회 삼아서 우리 수돗물 현실화 사업, 또 누수율 최소화, 또 유수율 제고 사업 등 우리 강릉시는 이제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개별적 요금제도 한번 검토해 볼 겁니다. 그래서 물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고 그동안 우리 강릉시 이 가뭄 사태를 위해서 동원해 주신 소방관님들과 각지에서 오신 군 부대 관계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자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 교수님.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도암댐의 물을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일단 도암댐에 있는 그런 유해 물질에 대한 염려가 아직까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뭐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하다 보면 과연 이게 식수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까지 조금 우리 전문가 그룹이나 강릉시에서 서로 검증위원회나 해서 확인을 하고 저는 그게 없기를 이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도암댐의 문제를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나열은 안 하지만 마지막에 이런 좀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그 유해 독성 물질에 대한 부분들도 좀 우리가 걱정이 된다라는 말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물 전문가 세 분과 그리고 시 의원님 모시고 오늘 토론을 했습니다.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가뭄은 자연 재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땜질식 처방과 뒤늦은 대응은 결국 인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강릉의 가뭄은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물관리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반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30일 이후 지속되고 있는 강릉시의 가뭄 재난지역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도암호 도수관로에서 나온 물은 사흘째 강릉 남대천으로 세차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원래는 강릉 남대천 쪽으로 물이 흘러나오면 반대쪽 도암호에선 흘러나온 만큼 관로로 다시 채워지는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배관에 문제가 생겨 물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도암호 쪽 수문을 닫았기 때문에 도암호의 물이 관로로 들어가지 않게 됐습니다. 배관상에 문제가 좀 생겨서 지금 현장에서 상황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취수 문비를 닫았어요.
닫아놓고 터널 내에 있는 물만 내보내고 있어요. 네, 지금 저번 주 토요일부터 방류가 시작됐고 계속 저희가 매일 8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는 다른 항목은 좀 괜찮지만은 질소나 인이 우리 호수 수질 기준으로 3, 4등급으로 조금 높은 편이고 다른 총유기 탄소나 뭐 대장균이나 이런 거는 다 양호한 편입니다. 저희가 우리 강릉시 하수처리장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다 검증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정식 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게 한 4, 5일 뒤에 성적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월요일, 목요일 또 이메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민분들께서 이 수질검사 결과가 좀 궁금하시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매일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4년 만에 도화무에 물을 방류하면서 강릉시가 각계 인사 11명으로 꾸린 강릉시 수질검증위원회가 도수관로수 비상방류 중단 등 3가지 안건을 의결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가뭄 위기를 벗어난 강릉시가 도화무 도수관로수의 비상방류를 중단하고 비상방류수의 수질이 영양 염류 농도가 다소 높은 3, 4등급으로 정수처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수질검증위원회 활동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3가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김홍규 강릉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도수관로 비상방류수 15만 톤을 다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혀 앞으로 방류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이 가뭄이라는 것도 처음 겪어보지만 정말 대단한 시민 정신을 발휘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결국은 다른 어떤 재난보다 가뭄이 가장 어렵고 위험한 재난이다. 이거는 대비가 정말 철저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거는 대응을 할 수 없다. 그게 뭐냐면 물이 말라버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도 대안을 분명히 마련해서 이제 내년부터 또 차후년 또 향후 뭐 10년, 20년 이렇게 무조건 대안을 만들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도 물 전략을 좀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역대 재난 중에 가뭄이 제일 어렵고 힘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우리 시민들이 동참했고 우리 시장님하고 전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물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 그 대안을 만들 때 좀 같은 마음으로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꼭 이렇게 사분오열하지 말고